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잘 계십니까? 어떻게 유튜브가 부동산 투자 유튜브가 돼가지고, 사실 저는 힐링, 은퇴, 반은퇴 약간 이런 거 찍으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런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부천 신곡천에 괜찮은 근생 빌딩 16억짜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어요. 역시 제 눈이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못 보신 건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전화가 한 200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랑 그리고 부동산 전화번호까지 넘겨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런 매물을 받았을 때 괜찮다. 그리고 또 내가 살 만한 돈이 없다, 여력이 없다 할 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께 매물을 소개해 준다기보다는 저도 하나 사야 돼서 작년 7월 달에 제가 여월동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매매했잖아요. 61평의 코너짜리 땅을 평당 950만 원에 그 당시에 정말 싸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매수를 안 해서 제가 5억 8천에 매매한 게 있어요. 여월동.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건축업자가 도면을 하나 떠가지고 평당 1,700 정도에 지금 팔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평당 1,700이면 10억 3,700만 원. 결국에는 뭐 우수리 띄고 10억인데 5억 8천만 원 투자해서 땅값이 1년 사이에 10억 가까이가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생각했던 거는 거기를 대수성 공사해가지고 올 근생으로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생 빌딩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월세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우선은 내년 2월 달에 제 송내 남부역에 그 3080 주도, 공공주도 거기 당첨된 거, 재개발 당첨된 거가 아파트로 받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거를 팔게 될 것 같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린 상황에서 그래도 1년 사이에 다가구가 5억 8천에 매매했던 게 10억 이상, 10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 무려 한 두 배까지는 아니고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죠.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다가구 주택 매매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매물이 있을 때는 얼른 사야 돼요. 부동산은 타이밍이라고 그때 놓쳐버리면은 이제 내 돈이 몇 배로 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괜찮은 매물이 나왔을 때는 잠깐 고민해보고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빨리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액 상가를 좀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찾아달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찾아준 것들, 그때 기억나시죠? 작동에 1억 9천에 그 작동 백조 세탁소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계약을 좀 많이 깎아가지고 1억 8천 얼마에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나 했더니 다 뜯어가지고 뭐를 새롭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셨던 구독자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잘 샀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드려보니까 거기에 한방 통닭집 체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방 통닭집으로 하시려고 자녀분께서 한방 통닭집 준비를 하느라 철거를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도 그런 투자를 저는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코너 자리에 그리고 괜찮은 아이템을 입혀가지고 월세보다 더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집어넣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 코로나 시기에 월세 내고 장사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걸 좀 찾으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구분 상가를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분석해달라고 좀 이렇게 매물을 번지수랑 이런 거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많어. 많은데 가끔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 괜찮은 게 없어요. 그렇게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우선은 1층에 좀 저렴한 거 1억대를 좀 찾으시려면 우선은 평수를 조금 넓은 거를 찾으세요. 작은 거는 웬만하면은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은 무인 아이스크림도 작은 데는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냉동고를 유통 사장님들께서 이제 사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그거를 무상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평수가 넓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층에 저렴한 1층 상가를 사더라도 조금 평수가 최소한 10평 이상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더라도 속에 이면도로에 있는 거라도 조금 이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속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툭 하나 그 상가만 딱 있는데 만약에 1억 5천이다 6천이다 이러면 사실 할 수 있는 업종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상가 같은 경우가 정말 가격이 싸서 1억 이하다, 뭐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이러면 해볼만 하죠. 제가 거기다가 어떤 아이템을 입혀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1억 한 5천, 6천인데 1층 상가인데 혼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의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저렴한 돈 예를 들어서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1억 초중반대에 상가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굳이 1층만 보지 말아라 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봤던 매물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대출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매매가가 1억 4천인데 대출이 9,500이 나온다고 거기 보증금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월세가 60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수익률만 기존 분만 놓고 따졌을 때 수익률이 대출 없이 매수한다고 해도 5.5%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상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직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1호선 송내역 바로 앞이고 사람들 살기도 괜찮은데 북부역은 남부역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재개발 공공재개발 돼가지고 많이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이쪽도 투자하기에 부천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쌉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샀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 지하 요 코너 여기가 시계탑인데 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장사하고서 이제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부천 송내역에 투자하실 때는 요 도로 이제 남부는 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남부보다 북부가 훨씬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북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은 여기가 영화의 거리라고 합니다. 영화의 거리 오른쪽, 왼쪽은 둘리의 거리. 둘 다 상업지구. 둘 다 상업지구고 이쪽은 법원이랑 이쪽에 닭발라인들 그리고 이 뒤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쪽은 똑같은 둘리의 거리인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편이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오른쪽 편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송내역에서 나와서 이 오른쪽으로 가서 퇴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왼쪽으로 이제 송내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사람들이 다 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왼쪽 편도 다 그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 오른쪽에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여기 사거리만 장사가 잘 됩니다. 여기 요렇게만 장사가 잘 돼요. 요 반경 요 원형으로 요렇게가 장사가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닭발 라인 장사 잘 됩니다. 여기 원형이랑 여기 닭발 라인 거기 빼곤 장사가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원형으로 전체적으로 장사가 다 잘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다 북적북적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공실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당연히 공실 나는 데가 있죠. 뭐 위치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곳은 공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투자한 거를 보여드리고 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요번에 계약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오른쪽 왼쪽 다 상업지구입니다. 다 유흥업소도 있고 사람들 소비 패턴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만 봐서는 잘 몰라요. 오른쪽이 좋은지 왼쪽이 좋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이상,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이쪽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투자하실 때 무조건 왼쪽으로 하세요. 여기 송내역에선. 하지만 지금도 싸요.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에 상가를 며칠 전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1억 4천에서 250만 원 깎아서 1억 3,750에 됐고요. 현재 월세는 1000에 60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지금 5.64%, 5.6%가 지금 나와요. 사자마자 5.6%가 나오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정쩡한 1층보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있고 정말 안 좋은 1층보다 이런 상업지구에 정말 괜찮은 자리에 2층을 사셔서 1억 얼마, 싼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진짜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기가 송내역이에요. 송내역으로 나와가지고 송내역을 등지고 여기 오른쪽이 영화의 거리, 왼쪽이 둘리의 거리.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는 여기나 둘 다 상업지구고 둘 다 여기서 가깝고 괜찮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미 샀어요. 아시죠? 이번 연도 2월 달에 8천만 원에 상가 사가지고 뭐 지하긴 하지만 실평수 전용 15평 해가지고 지금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 2호점을 한번 해보려고 계속 매물을 찾던 중에 바가 매매로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쪽에 이거 자이죠, 자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 월세. 이쪽 라인들 월세가 한 칸에 한 3, 400만 원씩 해요. 여기 2차 돌이 제 친구가 여기 가게 매니저로 하고 있는데 월세가 뭐 한 600, 7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두 칸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800이래나 6, 700이라나 아무튼 정확한 거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남냐 돈이? 계층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이쪽은 이제 소비 패턴이 좋아서 잘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은 상권이 다 엄청 살아있어요. 아까 거기서 2차도로에서 쭉 오면 왼쪽 오른쪽 꽉 차 있어요. 거의 부천 신중동역이랑 비슷해요. 상권 자체가. 이것저것 뭐 어시장도 들어가 있고 횟집들도 되게 많고 참치집, PC방, 유흥업소, 뭐 호프집 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상권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쪽 주변에 아파트들 진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중동, 신중동까지 가긴 그렇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들은 보면 다 오피스텔이에요. 요 라인이 다 오피스텔. 그래서 여기도 상동 아크로텔이라고 오피스텔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죠. 1층도 보면 감자탕부터 슬기로운 뭐 고기생활 이거 조마루 감자탕 24시 명동찌개와 이게 다 24시 아닙니까? 24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소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여기 참치집 있고 보쌈집 있고 뭐 여기 커피숍이 있고 헤어샵 있고 좋죠. 상권들이 다 많이 형성되어 있죠. 1층도 보면은 뭐 공실이라고 하긴 그렇고 다 먹자잖아요. 뒷고기, 투다리, 주점, 지하는 노래방, 고깃집, 오징어 천국인가 뭐 이런 거 있고 민물장어. 장사가 안 되면 이런 매물들이 다 여기 임대 붙어 있겠죠. 근데 왜 임대가 요즘 코로나인데도 안 붙어 있냐?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다 모이는 곳이고 슬리퍼 신고 그냥 나올 만한 동네. 여기가 그런 동네예요. 이 송내역 주변에서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소주 한 잔 먹고 여기 노래방 가고 뭐 여기 오징어 한 그릇 먹고 약간 그런 슬세권 같은 오피스텔 슬세권. 그래서 제가 샀던 요번에 투자한 상가는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C바. 이제 이 건물만 놓고 따지고 보면은 서진 프라자라고 인터넷에 치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유명하더라고요.
장사도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많이 와봤어요. 왜냐면 1층이 아니고 2층이다가 보기 때문에 고민을 했죠. 가격은 저렴해요. 1억 4천에 나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 매수를 안 했다. 수익률도 좋아. 근데 제가 여기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많이 돌아다녀 보고 새벽에도 와보고 낮에도 가보고 뭐 몇 시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이곳은 제가 사도 공실이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나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노점이 저쪽 편에는 없어요. 제가 그 뒷바라고 샀던 데는 거기는 이 노점 자체도 없어요. 그냥 그 장사하시는 음식점들만 많이 깔려 있고 뭐 바라든지 노래방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기 끝에서 송내역에서 내려와서 요 라인으로 해서 요 길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 송내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노점도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근데 이쪽은 후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뒷블럭이잖아요. 뒷블럭인데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진 프라자의 건물은 여기가 뒷블럭입니다. 이 건물만 놓고 따지면 저쪽이 뒷블럭이 아니에요. 여기가 뒷블럭이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상가 건물인데도 이쪽에 간판이 안 달려 있죠, 많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2층을 사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간판을 달 수 있냐, 내부 상가냐, 내측 상가냐, 아니면 2층인데 전면 상가냐,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되고, 평수가 10평 이상 되는, 뭐 15평 이상 되는, 그래야 뭐 미용실이건 뭐건 들어올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뒤편에는 간판이 없어요. 근데 이쪽 옆면도 뭐 이렇게만 있죠. 근데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이제 전면,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전면이에요. 미용실, 탈모, 여기 뭐 해나, 시바, 여행사. 되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산지 이제 계약한 지 3일 됐나? 여기 오피스텔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절대 공실이 전혀 안 나고요. 제가 이거를 다 봤어요. 2021년, 2018년, 2014년 계속 C바입니다. 10년 가까이 C바 현재 한 세입자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종업원이 2년 전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C바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요 C바 전에는 히비키바라고 2014년에 5월에도 바, 네, 이렇게 히비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많이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지역 위주로, 그리고 구분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월세가 정말로 이게 공실이 안 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바, 제가 내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에 15평에 넓죠. 이렇게 넓죠. 내부 테이블 있고 넓죠. 이게 이제 제가 요번에 인수한 바인데 2호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월세 안 내고. 물론 지금은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충분히 장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손 털고 나가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철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장사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월세를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알아보니까 주변이 2층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 2층, 요쪽 2층, 2층에 같은 평수가 월세가 1000에 한 80에서 1000에 100만 원 사이를 받더라고요. 이쪽 편들 제가 다 알아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데 말고요. 같은 평수 약 15평에서 20평 사이 되는 곳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000에 80에서 1000에 100, 1000에 60은 거의 없습니다. 1000에 60은 안쪽 상가, 내측 상가, 간판을 걸 수 없는 안쪽 뒤쪽 상가,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내부 상가가 1000에 60에서 1000에 55예요. 따라서 이쪽은 간판이 달려 있잖아요. 간판이 달려 있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세를 받으면 1000에 80 이상은 무조건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1000에 80이면 수익률이 거의 8%예요. 8%. 차후에 이제 2호점을 제가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서 직접 해봤어요. 제가 여기가 뒷바, 여기 보이시죠? 뒷바. 이게 이제 제가 매수했던 첫 번째 상가 8천만 원 주고 산 거. 이 건물 이제 여기가 먹자에서 시계탑 바로 옆 지하인데 잘 안 보여요. 그쪽에 가야 보이는데 여기 코너 지하라서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도 요 사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영화의 거리. 요 사거리는 진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빼곤 없어요. 여기 보시면 뒷바라고 보이죠? 여기가 제 건물 이번에 사서 월세 안 내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는 안 해보시잖아요. 걸어서 몇 분 거리인지. 여기서 탁 걸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넷, 땅땅땅땅, 따다다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요렇게 걸어서 몇 분인지. 왜? 2호점이니까 가까워야 되잖아요. 혹시나, 아니, 물론, 세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걸어서 딱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분으로 두 개 운영하기 충분히 가능하다는 타당성이 있고, 또 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전혀 무서울 거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라는 걸 이미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계약했죠, 뭐. 이런 미용실이 당연히 들어오죠. 저기도. 여기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1층에 상가 이상한 것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층에 상가 뭐 부동산 자리 들어가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부동산도 부동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좀 오래되어 있는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분이 그 주변 부동산 어떤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중개도 하고 그 동네에서 좀 터줏대감 같은 부동산이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월세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 자리는 계속 부동산으로 이제 재계약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떴다방 같은 부동산들이 있어요. 컨설팅 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가 개발이 되니까 여기다가 부동산을 차려놓고 그냥 손님들 오면은 상담만 해주다가 팔 거 없으면 다 팔리면 그냥 그 부동산 포기하고 그냥 딱 빼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리가 그 부동산이 나가버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부동산 자리가 아닌데 사실은. 그런 자리가 이제 뭐 이면도로나 뒤쪽에 정말 안 좋은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이 깨끗한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우리가 상가를 살 때든 어쨌든 공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해서 그런 데를 이제 보시고서 연락을 주실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조심하셔라. 그런 떴다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계약될 거 없으면 그냥 탁 놔버리고 그냥 다 이사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그냥 요런 1층보다는 만약에 비슷한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뭐 1억 5천이고 이건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런 거 상업지구고 절대로 공실 날 것 같지 않고 평수도 15평이고 지금 10년 넘게 봤는데 공실 하나도 없이 뭐 계속 이렇게 바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한 바가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위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2층이고 평수도 넓고 전면도 바라봤을 때 작은 전면이 아니죠. 거의 두 칸이죠. 15평 전면이니까 이런 것들을 1억 얼마 주고 사서 8%의 수익률만 맞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괜찮게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만 요즘 계속 최근에 올리니까 어떤 분들이 뭐 너무 너 추천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제가 산 건데 영상에 안 올리려다가 좀 뭐 증명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한데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절대로 추천만 하고 여러분들께 뭐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해서 조회수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뤄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물론
되게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뭐 건물도 여러 개 보시는 분들 있고 막 땅이 위치가 어떻고 여기가 개발이 어떻고 정말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제로 내가 구분 상가를 샀을 때 공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층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2층이 있다, 가격은 싸지만 수익률이 훨씬 높은 2층도 있다, 뭐 요런 것들, 이런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보석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제 눈에만 보석으로 보여요. 왜냐면 저는 상가 투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공실이 날지 안 날지가 대충 보여요, 눈에. 그리고 이거 1억 3,750 주고 샀잖아요. 전 이거 나중에 2억 5천에는 무조건 팔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말고. 여러분들도 저 이제 구독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서 매물 모으기만 하지 한 번도 팔지 않았다는 거. 제가 법인을 최근에 알아봤어요. 개인 사업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양도세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법인을 알아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법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차후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팔아가지고 건물로 갈아탈 때는 법인으로, 가족 법인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50억, 100억 가치가 두 배로 뛰었을 때 그때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지금은 짜잘짜잘한 거를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근 8년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년 한 개, 두 개씩은 계속 사고 있어요. 하나도 판 게 없고 다 전부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돈 모일 때면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다 그러면 요거 하나 팔고 대출 껴서 법인으로, 그때는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팔고 당연히 양도세, 양도차익 세금을 내고 이거 팔고 대출 일으켜서 건물 하나 잡고 엄청 큰 걸로, 또 두 번째 상가, 구분 상가 팔아서 엄청 큰 건물 잡고, 그때는 법인으로 다 돌려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카드도 법인 카드 쓰고 지출 이런 것도 뭐든지 다 법인으로 해서 지출로 다 떨굴 수 있으니까, 매입 자료가 좀 여기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이 잡힌다고 해서 세금 혜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법인을 슬슬 준비할 때고요. 알아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상가 투자를 할 때 1층, 무조건 1층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1층이 좋은 자리면 투자해 볼 만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상한 1층, 이제 내 돈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뒷골목으로 들어가고 뒷골목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데를 자꾸 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 통밥으로 가르쳐 드릴 텐데, 아마 제가 그때 만약에 매물이 이런 매물이 하나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이런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런 1층보다는 공실이 날 만한 1층보다는 그냥 이런 걸 사셔라. 같은 1억대인데 1억 초반인데 여기는 2층에도 권리금이 다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1,000에서 2천만 원씩 다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아주 큰 권리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여기에 대한 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월세가 밀리면은 그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당연히 월세를 밀릴 수가 없겠죠, 저한테. 지금도 이 매도하신 건물주분께서 물어보니까 월세를 지금 1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대박인 건 10년 가까이 60만 원이랍니다. 월세 인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건물주 매도하신 분께서는 이거를 1억 2천에 사셨다고 해요. 1억 2천에 사시고 몇 년 갖고 있으시다가 저한테 1억 3,750에 파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세금만 공제하고 뭐 복비랑 이런 거 공제하고 거의 남는 거 없이 파신 거예요. 저는 그냥 거저 주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상가가 요번 연도에, 물론 작년에도 했었고 요번 연도 초도 했고 참 그 전에도 계속 상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요번에도 제 자식 같은 정말 상가가 하나 제 품에 들어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서 더 발전하는 짠돌이 만수르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돈이 없어요. 이제 또 돈이 없어서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셔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매물들이 여러분들이랑 좀 맞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들은 구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저한테 필요로 하시는 분들, 소액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조그맣게 투자해가지고 뭔가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는 거니까 막 뭐 문자나 이런 것들, 제가 전화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 남기잖아요. 문자로 막 자꾸 뭐 깎아달라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중개사 아니니까요. 저한테 중개 업무를 아예 시키지 마세요. 저는 항상 오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작은 거 모아가지고 가격이 뛰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좀 나중에 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같이 좀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자꾸 뭐 중개 업무를 비슷하게 자꾸 저한테 시키시고 왜 전화 안 받냐 영상에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업무를 한다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은 애초에 그냥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는 구독자도 어느 정도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정말 그 인정해 주시는 분들만 관리하기도 조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번에 투자한 상가를 보여드리면서 같은 1억대 초반대에 정말 저렴한 구분 상가라면 1층보다 1층에 좀 안 좋은 자리보단 이렇게 차라리 2층에 상업지구에 괜찮은 상가도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천 송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부천의 길라잡이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